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삽목장이었습니다. 여기는 이제 제 삽목장이고 포토로 상토를 미리 담아서 준비를 다 해놨어요. 물을 퍼가지고 지금 이제 상토를 가라앉히고 있는데 계속 물을 퍼야 됩니다. 한동안. 그리고 이제 여기는 다른 나무도 물론 있지만 이제 포도나무도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제 포도 신품종들 새로 나온 것들이나 제가 먹고 싶은 것들 이제 만드는데요. 이건 다른 묘목입니다. 물이 잘 안 들어갔네. 얘네들은 고추예요, 고추. 지금 가운데 있는 쪽에는 수박이고요. 얘네들은 수박입니다, 수박. 올해는 수박이 먹고 싶어서 여러 가지 수박들을 심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 고추 묘목들도 여러 가지입니다. 여러 가지인데 두 가지 품종이에요. 사종복합 내병계 품종이라고 해서 역병계, 그 다음에 이제 탄저계, 칼라병 뭐 이런 것까지 다 커버할 수 있는 그런 품종들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작년도 그리고 재작년도 2년 연속 연작을 했는데도 방제 거의 하지 않고 병이 없었어요. 끝물까지 탄저가 찍히지 않는 거 봐서는 확실히 효과는 있었던 것 같고요. 대신에 다만 C값이 좀 굉장히 비쌉니다. 예. C 개당 가격으로 하면 170원에서 180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직접 이렇게 묘목을 만들어서 키우기 때문에 뭐 비용 부담은 그렇게 없습니다. 그리고 또 좋은 씨를 사서 구해서 이제 쓰게 되면 방제를 덜 하게 되니까 약값이 덜 들어요. 그래서 어떤 애는 사실 거의 안 하고 한 적도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약재상에 그 결제한 금액을 보니까 17만 원이 들어갔더라고요. 영양제하고 방제 2회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이제부터는 오늘 아침에 영하 3도까지 내려갔었어요. 그래서 지금 다래밭도 한번 가봐야 되는데 사실 다래는 이 시기에는 1cm 미만 잎이 전개가 안 됐기 때문에 피해는 없고요. 어, 지금 이제 딱 추위가 지난 요 시기부터는 이제 삽목을 해야 됩니다. 삽목. 지금 포도나무, 다래나무 뭐 등등등 할 거 없이 이제 올해 써야 될 애들 전부 삽목을 시작할 거예요. 그 내일 아침에는 영도니까 상관이 없고요. 예. 그리고 이제 소독제하고 지금 영양제가 안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좀 오후에는 소독제하고 영양제를 먼저 살포를 해가지고 집어넣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삽목을 할 시작입니다. 삽목을 할 건데 저는 삽목을 조금 늦게 하는 편이에요. 여기 하우스가 이제 단동 하우스여가지고 좀 추워서 이제 막 보온 덮개나 저렇게 비닐 같은 걸 막 써야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올해는 이제 포도나무도 많이 해야 되고 그래서 어렵습니다. 일단 다래밭에 한 번 더 갔다 와야겠어요. 아침에 냉해 피해가 없는지 한 번 더 확인하고 다시 와서 이제 삽목을 시작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다래밭에 왔어요. 일단 눈들이 많이 튀어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뭐 냉해 피해는 없고요. 굉장히 춥습니다. 오늘 아침에 영하 4도까지 떨어진 것 같아요. 지금 기상청 홈페이지에서는 영하 3도라고 했는데 실제 온도계는 영하 4도까지 내려갔었어요. 그리고 영하 4도까지 내려갔던 시간이 약 한 3시간에서 4시간밖에 안 돼서 다행히도 땅이 얼거나 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수액이 나왔던 부분이나 얘네들은 얼었어요. 나무 와서 보니까 음지 쪽으로는 얼었네요. 음지 쪽으로는 얼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이렇게 얼었어요. 지금 얼어붙어하고 고드름이 있네요. 수액이 나오다가. 근데 이제 다행인 것은 다래나무는 원래 이제 추운 지역을 좋아해요. 추운 지역에서 버티는 애들이기 때문에 얘네랑은 상관이 없고요. 이제 이만큼 이제 음지 지역은 이만큼 나왔어요. 그래서 상관은 없고요. 다소 지금 이 시기의 냉해랑은 조금 뭐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4월 10일에서 4월 15일 정도 이제 잎이 전개가 돼서 5cm에서 10cm 정도 이렇게 나올 거예요. 5cm에서 10cm 정도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면 요때 잎이 전개되어 있을 때 오는 냉해는 무섭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 그때는 4월 10일쯤 되면 일교차가 굉장히 심할 때고요. 아침에 얼어있던 게 서서히 녹으면 얘네들이 이제 어, 그 잎들이 서서히 회복을 합니다. 아주 천천히 회복을 해요. 그래서 아침에 와보면 냉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이파리를 이렇게 연두색 이파리들을 보면은 연하게 거의 투명할 정도 반대편이 보일 정도로 이렇게 갖다 대면 연하게 피해를 입었어요. 그런데 한낮에 되면서 이렇게 이런 음지 쪽은 서서히 풀리면서 얘네들이 회복을 해요. 회복을 해서 다시 자리를 잡는데 저 양지 쪽 햇빛이 비추는 쪽은 갑자기 뜨거워 버리니까 조직이 괴살해 버립니다. 예. 끝에부터 타들어가는 현상처럼 새카맣게 해가지고 말려서 타들어가거든요. 근데 이제 끝부분이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순이 멈추는 현상 때문에 이제 막 도장지가 옆으로 튀어나와요. 예. 그래서 조금 굉장히 번거로워져요. 나무가 이제 번잡해지고. 그런데 그래도 계속해서 눈은 튀어나오기 때문에 나무가 죽거나 하진 않습니다. 다만 그의 수확량이 조금 줄어들거나 꽃눈 피해를 봤을 때는 꽃가루를 물지 않으니까 미수정과가 조금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4월 중순쯤에 오는 냉해가 무섭고 이 시기에 오는 냉해는 별로 상관이 없다. 중부 지역 얘기입니다. 중부 지역 얘기. 그리고 이제 2년차, 3년차 막 들어가시는 분들은 사실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제 대부분 걱정하시는 게 이제 나는 올해 수영을 어떻게 잡아야 되느냐, 축지는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그렇다 해도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기다리시는 것밖에 없고요. 바닥에 이제 걸음이 충분히 들어갔다고 한다면, 그리고 4월 중순 이후로 관수, 비가 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꾸준한 관수를 통해서 나무가 생장할 수 있는 조건을 잘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축지를 유도하는 방식은 예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신초에서 발생하는 꽃눈, 처음에 나오는 눈들은 무조건 뭐다? 꽃눈입니다, 꽃눈. 지금 이렇게 이제 상단부에 나와 있어요, 보면은. 상단부에 이렇게 툭툭툭 튀어나오는 애들 다 꽃눈이고요. 햇빛이 비치지 않는 반대쪽 면에 있는 애들은 아직도 지금 눈들이 자고 있어요, 이렇게. 자고 있습니다. 자는 이유는 뭐냐면, 햇빛을 못 받으니까요. 온도가 아직 안 올라가가지고, 얘네들이 안 깨어난 거예요. 안 깨어난 겁니다. 얘네들이 만약에 더 늦게 나온다고 한다면 4월 15일 이후로 나온다고 한다면 얘네들은 도장지가 될 거예요. 첫 번째 나오는 눈은 다 꽃눈이다. 그리고 4월 중순 이후에 나오는 눈들은 도장지다. 그리고 4월 중순, 5월 중순, 6월 중순, 7월 중순 그 이후에 나오는 것도 무조건 다 도장지예요. 결과지 마감 형태로 나오는 경우는 수세가 떨어졌을 경우에 단과지 형태로 해서 꽃눈을 물지 않고 나오는 경우가 간혹 발생한다. 근데 그거는 수세가 떨어졌을 때이니까 그건 잘라서 하단부 보면은 잎눈들이 있어요. 튼튼한 잎눈들이 두 개가 세 개가 자고 있거든요. 그래서 걔네들을 활용해야 하기 때문에 그때는 전정을 통해서 다시 도장지를 유도하면 된다. 그때 이제 잎눈이, 그럼 난 잎눈이 뭔지 모르겠는데요. 결과지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요렇게 길이가 한 요 정도 만약에 나와 있다고 한다면 꽃을 쭉 다 물고 있다가 하단부를 보면 하단부에 이렇게 두 개의 눈 또는 세 개의 눈이 잎만 달고 있어요. 잎들만 이렇게 옆으로 나와 있고 꽃이 없어요. 걔네들이 잎눈입니다. 근데 걔네들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제가 전년도에 결과지였어요. 요만큼 나와 있던 결과지 그걸 잘라 갖고 이렇게 잎눈을 놔두니까 여기서 또 지금 나오는 눈들이 여기 신초니까 뭐다? 꽃눈이겠죠. 근데 여기 요만큼 또 나올 겁니다. 이렇게 길게 나오면 나 이거 꽃눈 필요 없다. 여기서 도장지를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바로 5월 달에 짧게 잘라줍니다. 4월 달 중순 이후. 그러니까 얘네가 꽃을 다 물고 나가고 이제 더 이상 나올 만큼 나왔어요. 더 이상 크지 않습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이파리가 튼튼해지고 꽃눈이 막 튼튼해지고 요런 시기예요. 그럴 때 다 나왔다 하는 게 보이면은 다시 잘라가지고 잎눈이 튼튼해지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5월 달에 또 여기서 눈이 출발하고 요게 지금 하나 더 있잖아요. 여기서는 꽃눈이니까 열매를 달면 되고요. 그래서 도장지를 유도하면서 여기서 열매를 달면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조건은 이제 기본 전제 조건은 나무가 수세가 좋아야 됩니다. 나무가 수세가 떨어지거나 이 눈들의 개수가 너무 많아요. 상단부에 배치했던 눈들이랑 가지 개수가 너무 많아요. 그러면 뿌리가 활동하는 뿌리가 커버할 수 있는 양보다도 얘네가 더 왕성하기 때문에 역전이 돼 있어가지고 밸런스가 맞지 않잖아요. 그래서 위에 많이 올려보내지 못하기 때문에 수세가 떨어집니다. 수세가 떨어지면 장과지 또는 도장지 형태로 쭉 뻗는 게 아니고 짧게 나가요. 짧게. 단과지 형태로 또는 장과지 형태인데도 이렇게 길게 뻗어 나가는 것 같은데
한 50cm 정도 나오다가 갑자기 돼지꼬리 말듯이 비비비비 돌아가면서 예, 가늘어집니다. 그게 이제 보면 수세가 떨어지는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고요. 그렇다 해도 걱정할 게 없는 게 다래나무는 기회가 있다고 그랬어요. 5월, 6월, 7월 이렇게 해가지고 장마철에 맞춰가지고 도장지가 뻗기 때문에 그 시기에 맞춰서 이제 추가로 바닥에 먹을 수 있는 거름이나 영양분들을 충분히 주시고 관수를 하시면 도장지는 새로 뻗는다. 근데 이제 해당 이벤트 그 기간이 있어요. 그 기간 동안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정말 아무것도 안 해요, 얘도. 예. 그래서 반드시 그 기간 동안에 해야 될 때는 반드시 줘야 되고요. 예, 일단 눈 피해 없는 거는 확인했고요. 이제 다시 또 삽목장 가야 되는데, 아유, 춥습니다. 아유, 명이에요, 명이. 여기는 이제 제가 다래나무 밑에 막 명이를 심어놔가지고, 여름에는 다들 못 보셨을 거예요. 근데 다들 여기 이제 오신 분들도 이런 게 있는지도 모르시더라고요. 예, 물론 이제 제가 혼자 심어놓고서 이제 봄에, 예, 일 끝나고서 이제 힘들고 피곤하고 하면은 뜯어다가 예, 고기랑 싸서 먹거든요. 근데 이제 다다음 주 정도 되면 또 한번 뜯어야겠네요. 올해는 이거는 이제 뜯어가지고 번식도 좀 시켜줘야 될 것 같고, 아유, 이게 예, 너무 많이 나와 있네요. 번식을 시켜야 되겠어요. 예, 이렇게 해서 쭉 심어 놓으면, 이 명이도 음지식물이 약간 시원하고 서늘한 곳, 그래서 그늘을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다래나무 밑으로 해가지고 쭉 심어 놨는데, 안 죽어요. 여러 해 살이라서 안 죽습니다. 웬만해서 안 죽고, 예. 잎도 7월 이후에, 제초할 때, 그럼 이 풀을 예, 저는 그냥 다 깎아버려요. 뭐, 잎을 놔둬도 되는데, 잎 놔두고 이런 거 잘 모릅니다. 얘네들 하단부에, 이제 7월, 15일 정도, 이 지역에서는 7월 15일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씨앗들이 이렇게 나와요. 씨앗들이 나와가지고, 새카맣게 연걸기 시작해요. 그리고 씨앗들이 연걸어서 떨어질 무렵이면 이제 저 하단부, 이 잎들의 여기 보면 하단부 요 밑에가 노랗게 해가지고 이제 낙엽이 시작해요. 낙엽이 시작되면 예, 그때 위에를 그냥 싹 깎습니다. 그냥 위에를 하나도 안 남기고 다 깎아요. 전부 똑같이. 예, 깎고 그냥 놔두면 다음에 봄에 이렇게 나옵니다. 뭐 따로 관리하는 건 없고요. 뭐 약을 준다거나 이런 거 없고요. 어차피 거름 뭐 다래밭에는 뭘 뿌리거나 하는 게 별로 없어가지고 예, 그냥 이렇게 심어놓고 그냥 먹는 겁니다. 예, 매년마다 잘 나와요. 예, 이제 삽목장을 가야 되는데 사실 삽목하는 거를 좀 알려드리면 참 좋은데 삽목 얘기는 이제 예전에 영상을 한 번 더 찍어놨었다가 뺐어요. 왜냐면 그게 일반론으로 얘기를 할 수가 없고 제 경우의 이야기라서 뭐냐면 저는 대량으로 만들고 또는 실패율이 다소 높더라도 기간을 땡기려고 하기 때문에 미리 삽수 조제를 해서 저온창고 보관한 다음에 어느 정도 이제 말라가면 이렇게 어느 정도 약간 말라요. 끝부분이 마르면서 이제 수분 안에 들어있던 수분이 있기 때문에 네, 밀고 나오면서 이제 켈로스를 바로 형성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꼽아가지고 예, 이제 들어가는 이제 살균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영양제들을 집어넣어 가지고 예, 키우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은 50일에서 60일까지도 걸려요. 그런데 이제 저는 그 기간을 기다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30일에서 40일 이내에 발근을 시켜 가지고 노지 땅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6월 달 이전에 땅으로 옮겨 심으려고 지금 예, 작업을 하고 좀 일정을 땡기기 위해서 이렇게 미리 삽소제 해갖고 만들거든요. 근데 그건 일반적이지가 않은 거고 실제로 해보면은 삽수 저장부터 삽수 조제해서 꼽는 것까지 사실 굉장히 번거롭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소개하고 그게 일반적이다라고 얘기하기가 조금 애매해가지고 그런 내용들은 다 뺐어요. 그리고 들어가는 이제 약재라든지 아니면 소독제라든지 이런 거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홍보가 될 수 있어갖고 그런 것도 싫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냥 하시는 방법대로 삽수 길게 끊어놨다가 4월 초 또는 4월 중순쯤에 안전할 때 그때 이제 삽목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삽목은 사실 쉽습니다. 예, 굉장히 쉬워서 뭐 어려운 건 없고요. 이제 대량으로 만약에 하게 되면 다른 게 문제가 아니고요. 이제 뭐
살균 처리에 살균 처리. 예, 균들이 발생해가지고 곰팡이병이 나오기 시작하면 다 죽거든요. 그래서 그거 잡는 게 가장 큰 문제고, 그래서 삽목장은 따로 이렇게 관리를 해야 돼요. 계속해서. 그래서 그런 거를 일반적으로 그냥 농사를 짓는 분들이 하시기에는 조금 번거로움이 있다. 저도 처음엔 못했습니다, 그거를. 그래서 지금은 이제 매년 연습을 하고 해서 하긴 하는데, 또 삽수 조제 방식도 조금씩 달라요. 그리고 또 삽수를 이렇게 채취를 해보면은 면적이 이렇게 넓다 해도 실제로는 삽수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삽수를 만들기 위해서 따로 나무를 키워야 되기 때문에 재배와는 달라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삽수를 해서 나무를 만들었다 하더라도 그 해 당해에는 나무를 키울 수가 없어요. 거의 큰다 해도 뭐 수영 잡는 거 어림없고요. 최소 2년 정도는 바닥에 들어가서 이제 노지 월동도 해야 되고, 그래야 이제 면역력도 길러지고, 옮겨갔을 때 웬만해서 죽지 않거든요. 이제 하우스 포트에 들어있던 거를 바로 꺼내 가지고 뭘 한다는 것 자체는 좀 어불성설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일반 분들한테는 취미생활로 하시는 분들이야 그냥 꽂으시면 되겠지만, 농사 목적으로 하시는 거는 추천을 못 드리겠다는 거예요. 비용도 좀 많이 들어가고요. 또 상토도 많이 들어갑니다. 상토값도 올랐어요, 지금. 저도 이제 올해까지는 이렇게 그냥 제가 하고 싶으니까 포도나무 만들면서 이렇게 옆에 다른 나무도 같이 만들고 하지만, 올해는 못할 것 같아요, 이제. 비용도 비용이고 어렵습니다. 기타 이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은, 이제 냉해가 끝났어요. 내일까지 영도, 내일까지 영도인데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크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좀 가뭄이 심한 지역이나 아니면 비가 오지 않는 지역이면은 관수를 이제부터는 시작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방제는 지금 하는 게 없습니다. 방제를 해도 의미도 없고요. 방제를 만약에 하게 된다면 5월 10일 전후로 해가지고 응애 방제를 하게 될 것 같고요. 응애 방제 이후에는 또 뭐 한동안 없어요. 한동안 없고, 가지 선발하는 거 있는데, 여기 나오는 눈들이죠. 눈들이 이제 바닥에 이렇게 튀어나온 눈들, 눈 개수가 제가 많이 뒀어요. 올해는 요렇게 지금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렇게 세 개씩 들어가 있는데, 이 중에서 한 개 또는 두 개는 제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따주는 거, 그거는 이제 5월 달 초에 할 겁니다. 꽃눈 나오는 거 보면서. 올해도 이제 무난히 냉해가 좀 잘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작년에는 약 한 1% 미만에서 냉해 피해가 살짝 있었던 것 같고요. 올해는 지금 윤달이 껴 있어요. 굉장히 가뭄해라고 하시더라고요, 어른들이. 그렇기도 하고, 또 굉장히 건조합니다. 그래서 이제 수분이 빨리빨리 마르기 때문에 관수를 이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포도밭에도 관수를 오늘부터 이제 저는 시작을 하는데요. 봄입니다. 모쪼록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요.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은 또 추후에 남겨주세요.